통일교 측의 청탁용으로 명품백, 그다음에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있는 김 여사인데요. 오늘 변호인단의 공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문제의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과도 했는데요. 그동안 철저히 부인하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한 점, 또 2022년 7월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한 점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소 사실 중 전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격적으로 밝힌 건데요. 김 씨 측이 이 통일교 측 선물을 받았다고 일부나마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도 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지난 8월 특검에 의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김 여사 측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이 문제의 명품들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손에는 들어온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김 여사가 돌연 이렇게 일부나마 입장을 바꾼 건 결국 이제 공범으로 지목돼서 역시 재판을 받고 있죠. 건진법사 전선배 씨가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등을 등지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김 여사와 별도로 구속 기소된 전 씨 측은요,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문제의 명품들을 받았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요, 샤넬 가방과 또 가방을 주고 바꾼 구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특검에 자진 제출을 했고요. 지난달 28일 재판에 출석해서는 김 여사가 문제의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김 여사가 본인에게 잘 받았다고 했다고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에 명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 씨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자 김 여사 측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그에 따라서 오늘 변호사 공지도 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은 명품백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면서도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으로 받은 금품이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오늘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로부터 받은 가방을 사용한 적도 없다면서 특검이 최근 압수한 명품들에 사용감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반박했는데요. 변호인단은 피고인, 그러니까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어 이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이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품들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계속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성, 그러니까 청탁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게 지금 김 여사 측의 주장인 겁니다. 김 여사한테 적용돼 있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라는 거는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로서는 이 혐의 적용,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책임 부분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금품이 공무원, 그러니까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결국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거겠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은 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알선을 한 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요, 김 여사 측의 이번 입장 표명이 김 여사의 유무죄에 대한 주장이 바뀐 것은 아니며 법적 처벌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샤넬백 정도는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알선 수재가 되려고 하면 그 알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고 그냥 호의로 받았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두 개를 받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호의 관계나 거절을 못해서 받고 나중에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게 알선과 연결된 건 없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게 내포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김 여사 측이 이 샤넬백과 이 명품 목걸이를 분리시킨 걸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법조계 인사는 이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 저 사람과 친분을 쌓고 잘 지내면 나중에 도움되겠지라는 이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주고받은 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김 여사 측이 이 해당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좀 그나마 그 금액대가 낮은 샤넬백은 인정을 하되 이 명품 목걸이는 부인하는 분리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샤넬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상 신빙성에 타격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대로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인데요. 최근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그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 등이 악화하고 있어 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특검은 지금 단계에선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곧 신문기일을 열고 불구속 재판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오늘 처음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명품 목걸이를 받은 거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존에 했던 주장을 번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분들은 결국 무죄를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논평해 주시죠.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렇게 왜 그러니까 이 지금 가방만 받은 부분을 인정했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제 수요의 딜레마에 따른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진법사가 이 지금 자신은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금 김건희 씨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는 자칫 모든 것을 자기가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걸이는 내가 사실 갖고 간 것이 아니고 건진법사가 갖고 왔어. 저 사람이 착복을 했어. 라는 식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석 이 신청을 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지금 드러난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아마 이 지금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 당시에 집권당으로서 저희도 책임을 정말 통감하고요.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런 특검도 결국 법치를 수호하자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호하고 있는 그 특검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천 명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억대 수익을 얻은 이런 것, 그다음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받고 결국 숨진 것, 이런 것도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나 재판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